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기출문제를 2021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5년 2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ITQ 폴더 있어요. 정확한 파일의 이름과 경로 지정해서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 답안을 전송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문제는 총 4단계,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순서대로 꼭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모든 작업의 A열은 열너비가 1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나머지 열들은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할 때 테두리, 선의 모양은 출력 형태 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답안 시트의 이름 정확하게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꼭 같은 이름이어야 되겠는데요. 답안 시트 이외에 쓸데없는 시트가 남아있다면 감점 처리된다고 하니까 불필요한 시트는 꼭 지워주세요. 그럼 데이터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트의 이름을 좀 정리하고 갈까요? 자, 시트 1이라고 하는 이름 더블 클릭하셔서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정리를 해주세요. 엔터 치면 이름이 확정되고요.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새로운 시트 추가합니다. 제2작업, 제3작업까지는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4작업의 경우에는 차트를 만들면서 시트를 추가할 거기 때문에 1, 2, 3작업까지만 미리 만들어 놓을 거고요. 모든 A열은 열너비를 1이라고 값을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었죠. A라고 하는 열 번호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열 너비를 1이라고 바꿔줄게요. 각 시트마다 따로 A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열 너비 1이라고 주겠습니다. 다시 제1작업으로 돌아오시고요. B와 4가 만나는 곳 여기부터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죠. 정확한 값을 입력시켜 주세요. 데이터들의 입력이 끝나면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모든 데이터 서식이 굴림의 11 그리고 숫자와 회계는 오른쪽 정렬, 글자들은 가운데 정렬이네요. 정렬도 맞춰주세요. 제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활용할 거고요. 제목 부분은 다른 행들보다 높이가 조금 더 높죠. 1번부터 3번까지 행들 번호를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1번과 2번 사이, 2번과 3번 사이 커서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화살표 바뀌었을 때 높이를 좀 높여주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고요. 제목에 대해서도 그 도형에 대한 색상과 효과 그리고 글자의 모양에 대해서도 지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도형 선택하시고 위쪽에 쉐이프 형식 보시면 거기에서 각각의 도형 채우기 보입니다. 색깔이 노랗다라고 효과는 그림자가 있다. 그림자의 방향도 지시가 되어 있죠. 오프셋 오른쪽.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돌아와서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굴림의 24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하세요. 그리고 원본은 삭제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 결제란 만들어서 작업을 할 건데요. 아무래도 너비나 높이 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 친구들은 다른 시트에다 만들어서 복사해 붙여 놓겠습니다. 새로운 시트 하나 만들 거고요. 요만큼이라고 결제란 만들어 주세요. 결제란 만든 거 요만큼 내가 복사해서 가져가겠다라고 범위 잡았고요. 홈에 보시면 여기에서 복사하겠다라고 하는 거 쌍둥이 종이 보일 겁니다. 그림으로 복사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그림 복사하겠습니다. 확인. 그걸 제1작업에 돌아와서 이쯤에다가 붙여 넣을 거죠.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결제란 따로 붙여 넣으실 수 있을 거고요. 원본은 굳이 있을 필요 없으니까 쉬트 4번이라고 새로 만들어진 친구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삭제시켜주면 되겠습니다. B사에서 J의 4번, G의 14번, I의 14번 지금 색깔들 요만큼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시험지 받으면 흑백이기 때문에 주황색인지까지는 알 수 없을 거예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색깔이 들어있는지 음영 정도는 구분되니까 범위를 한꺼번에 잡도록 할게요. 뚝 떨어져 있는 아이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한꺼번에 같이 선택할 수 있고요. 채워주는 색깔 주황이라고 이름 정확하게 뜨는 거 확인하세요. 유효성 검사를 H의 14번 셀에다가 제품 코드 보일 수 있도록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죠. H의 14번이면 여기입니다. 여기를 이라고 선택할 거고요. 위쪽에 메뉴 중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 가시면 유효성 검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에 지금 제한 대상이 모든 값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요거를 화살표 누르셔서 목록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 목록이 어디 있는지를 여기 원본 위치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위 B의 5번부터 B의 12번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의 번이겠죠? 확인하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생긴 게 보일 거예요. 우리가 입력하지 않아도 리스트가 쫙 나와주니까요. 원하는 대로 콩 찍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셀 서식에 대해서 F의 5번부터 F의 12번은 이라고 요 단가 부분이로군요. 원이라고 하는 말을 숫자 뒤에다 붙여라 라고 했네요. 천 단위 구분 기호만 넣는 거였다면 위쪽에 홈에 보시면 컴마 표시 요 표시되어 있는 것만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 뒤에다가 원이라는 말도 붙여라 라고 했으니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서 5번째 셀 서식 갑니다.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거다. 천 단위 구분 기호 오면 샵 컴마 샵샵 0일 텐데요. 이 뒤에다가 원이라고 하는 우리말을 붙여주면 보기에서 이렇게 80만 원이라고 보일 겁니다. 확인하시면 똑같이 적용되는 거 보이시죠? 마지막 H의 5번부터 H의 12번까지는 전년 구매 수량이라고 이름을 정의하세요 라고 했네요. H의 5번부터 H의 12번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아주면 왼쪽 상단의 이름 상자에서 맨 앞에 있는 H의 5번으로 대표 이름이 들어가요. 여기에 이름을 전년 구매 수량이라고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면 하나씩 눌렀을 때는 H의 5번, 6번, 7번 이렇게 뜨다가 범위를 쫙 잡아주면 이름이 뜨는 거예요. 데이터 입력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선의 모양도 보시고 좀 두꺼워 보이는 선이라든지 대각선들도 맞춰주셔야 합니다. 범위를 쫙 잡았고요. 모든 테두리에서 바깥쪽에 굵은 테두리로 표현했습니다. 대각선의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지 않죠? 다른 테두리라고 맨 밑에 있는 거 선택하시면 셀 서식이 다시 뜰 겁니다. 대각선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입력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아래쪽에 함수 문제들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함수 문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맨 마지막에 남는 시간에 풀도록 할게요. 조건부 서식 먼저 하고 2, 3, 4 작업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함수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경우에는 요 함수들과 별개로 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영향받지 않아요. 전년 구매 수량이 30만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라고 했습니다. 제목 빼고 데이터들 행 전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이겠죠. 범위를 쫙 잡아줄 거고요.
홈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 보입니다. 그 중에서 새로운 규칙을 본인이 직접 넣어줘야 되겠죠. 수식을 사용하여 넣을 건데요. 수식은 요 아래쪽에다가 직접 입력합니다. 식은 equal로 시작하죠. 전년 구매 수량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요? 전년 구매 수량은 이쪽에 있네요. 얘를 1하고 클릭하면 주소가 이렇게 달러 표시가 붙으면서 얘만 볼 테다 라고 절대 주소로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전년 구매 수량을 요것도 저것도 그것도 라고 계속 돌아가면서 비교해 볼 거죠. 주소로 따지면 H의 5번, H의 6번, H의 7번. H라고 하는 건 고정이 돼야 되니까 달러 표시 H는 이렇게 표현할 건데 5, 6, 7, 8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5 앞에 있는 달러 표시는 안 붙도록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콕 찍은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펑션 키 F4 키를 눌러주시면 달러 표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H 앞에만 달러 표시가 붙는 상태, 숫자 5 앞에는 달러 표시가 떨어진 상태, 이런 모양이 될 때 멈춰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전년 구매 수량이 30 이상이라고 했죠? 이상이라고 하는 기호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건 크거나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다와 같다를 나란히 쓸 거예요. 나머지 기호들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30이라고 조건을 넣어줬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건지 서식을 지정하셔야 되겠죠. 글꼴이 파랗고 굵다라고요. 서식에서 글꼴을 굵게, 색깔을 파랗게 처리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나오도록 하죠. 그러면 30 이상인 줄들이 전체가 이렇게 파랗게 되는 거, 굵어진 게 보일 거예요. 제일 작업은 여기까지 하고 2, 3, 4 작업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함수로 돌아올게요. 이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제1작업 시트에 B4에서 H12번 영역까지를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의 B2에다가 붙여넣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만큼이라고 범위 정확하게 잡아줄 거고요. 복사할 거니까 컨트롤 C 바짝바짝 보이시죠? 그거를 제2작업의 B2 셀에다가 컨트롤 V 붙입니다. 다만 너비가 이렇게 다를 경우에는 샵샵샵샵으로 폭이 좁아서 안 보인다 라고 에러 표시가 뜨는데요. 옵션을 보시면 너비를 유지해라 라고 이렇게 원본 열너비 유지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클릭하면 폭이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고급 필터를 주겠습니다. 제품이 노트북이거나 구매 수량이 40 이상인 데이터에 대해서 요거만 보이도록 해주세요 라고 추출할 수 있게 조건과 복사 위치까지도 다 지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고급 필터를 쓸 때 조건 2개를 주는데 그걸 이어주는 접속사가 이면서 이고라고 해서 둘 다 만족해라 라고 하는 AND 조건일 수도 있고요. 이거나 또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라 라고 하는 OR 조건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는 제품이 노트북이거나 라고 해서 OR 조건을 얘기하고 있죠. 그럴 경우에는 조건을 서로 다른 줄에다가 써줍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B의 14번에다가 조건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제품이 라고 했으니까 제품 컨트롤 C 복사해서 14번에다 붙일 거고요. 구매 수량 역시 컨트롤 C 복사해서 그 옆에다 붙일 겁니다. 제품은 노트북이라고 했으니까 노트북이란 글자를 직접 쓰셔도 되겠지만 있는 글자 그냥 갖다가 붙이시면 되겠죠. 오화 조건은 서로 다른 줄에다 쓴다 라고 했고요. 40 이상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크거나 같다 40이라고 조건을 넣어줬습니다. 결과물을 제품 코드, 제품, 단가, 구매 수량 얘네들만 데이터 추출하세요. 어디다가요? B의 18번 셀에다가요 라고 했네요. 제품 코드, 제품, 뚝 떨어져서 단가라고 해야 되니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단가, 구매 수량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을 할게요. 컨트롤 C 복사해서 B의 18번 셀에 컨트롤 V 붙입니다. 결과물이 모든 셀들이 볼 필요 없이 요 4개의 항목만 따로 뽑아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범위를 다시 요만큼 가지고 필터링 하겠다라고 잡아주고요. 데이터 메뉴 가시면 고급 필터 선택할 수 있죠. 고급 필터에서 반짝거리는 그 범위, 목록 범위가 맞습니다. 조건 범위는 우리가 뽑아놓은 요 조건 범위 넣어주시면 되고 그걸 다른 장소에다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조건 범위는 요만큼이라고 다른 장소에다가 그게 어디냐면이라고 찍어서 요만큼이요 라고 확인하시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샵샵샵샵은 좀 좁아서 안 보이는 거니까 너비를 좀 넓혀 줄게요. 괄호 2번을 보시면 표 서식에서 고급 필터에 결과셀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하세요 라고 일단 그랬네요. 그럼 요만큼에 대해서 라고 범위 잡으시고요. 홈에서 채워주는 게 없습니다 라고 채우기 없음으로 바꿨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표 스타일을 보통의 6번으로 지정하세요. 머리글행, 줄무늬행을 적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표 서식 가셔서 보통의 6번 찾으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면 기본적으로 머리글행과 줄무늬행은 체크가 되어 있도록 표시되어 있으니까 줄무늬 모양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시면 두 번째 제2작업도 끝났네요. 제3작업 피벗 테이블입니다.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라고 했어요. 복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3작업 시트에다가 갖다 출력 형태 보시고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B와 E가 만나는 곳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죠? 범위는 앞서서 고급 필터 했던 그 범위와 똑같습니다. 요만큼이라고 범위 잡을 거고요. 없는 거 만들어줄 때 삽입이라고 선택하시고 표 중에서도 피벗 테이블 표를 만들겠다라고 뿅 찍어주시면 범위가 맞는지 다시 한번 반짝거리고 있죠. 기존에 있던 워크시트 제3작업에다 넣을 거니까 체크하셔서 그게 어딘지를 제3작업에 B2다라고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확인 단추 누르면 피벗 테이블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상자 뜨고요. 문제를 보시면 단가 및 제품별, 제품 코드의 개수와 구매 수량의 평균이라고 요 4개의 항목 넣었네요. 단가라고 하는 건 줄줄이 행으로 들어가 있죠. 단가를 쭉 당겨서 행에다 놓겠습니다. 제품별이라고 해서 제품은 태블릿, 모니터, 노트북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열에다 갖다 놓을까요? 제품은 열에다 갖다 놓습니다. 계산할 아이들 제품 코드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계산하는 시그마 값에다가 놓으시면 되겠죠. 제품 코드를 끌어다 놓을 거고요. 개수. 구매 수량의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구매 수량도 역시 평균 구하는 거니까 값에다 놓을 거예요. 다만 기본적으로 합계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친구는 콕 찍어서 맨 밑에 있는 값 필드 설정 눌러주시면 합계를 구하도록 기본 설정되어 있는 걸 평균으로 바꿔줄 수 있을 거고요. 출력 형태를 보시면 여기 구매 수량뿐만 아니라 단위대라고 하는 말이 더 붙어 있죠. 우리도 입력을 마저 해주도록 할게요. 단위대라는 말을 붙이겠습니다. 확인하고 나오면 이렇게 일단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노트북, 모니터, 그리고 여기에는 제품 코드의 개수, 구매 수량의 평균, 단위대라는 말 같이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름이 좀 다르니까 레이블들의 이름 단가라고 제품이라고 맞춰줬고요. 단가에 대해서는 그룹화하세요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출력 형태 보시면 60만부터 90만까지 쭈쭈쭈쭈 입력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40만 1부터 60만까지 60만 1부터 80만까지 20만 단위로 끊어져 있죠. 숫자 있는 곳 아무나 좋아요. 아무나 하나 콩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룹으로 묶으실 수 있습니다. 초기 값이 40만이니까 40만 1부터 시작하는군요. 40만 1부터 시작해서 제일 큰 값은 100만이로군요. 단위가 10만 단위가 아니라 20만이라고 단위 값을 20으로 바꿔줄게요. 확인하시면 출력 형태와 똑같이 맞춰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해서는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세요 라고 했는데 저희는 노트북, 모니터라고 오름차 순으로 되어 있고요. 결과물에서는 태블릿, 모니터라고 T급부터 시작하는 내림차 순이죠. 제품이라고 하는 이름 옆에 화살표 누르시면 정렬을 내림차 순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럼 태블릿 먼저 나오고 모니터 순으로 들어가는 거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하시고 빈 셀은 별별별. 이 친구를 하시려면 옵션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클릭하셔서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고 계시고 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피벗 테이블 옵션 불러내실 수 있을 거예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빈 셀 표시해라 라고 체크는 되어 있는데 값이 비어 있죠? 여기를 별 2개로 표시해라 라고 했습니다. 들어온 김에 행에 총합계 지우고까지도 마저 하고 갈게요. 그 옆에 있는 요약 필터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행 총합계 지우고까지 작업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모양들을 좀 볼게요. 숫자 값이 있는 곳들 쭈루룩 범위 잡을 거고요. 그 범위에 대해서 일단 홈으로 돌아오셔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별별별별이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은 가운데로 올 거고요. 소수자리 없앨 수 있도록 이렇게 컴마 표시를 찍어주시면 소수자리가 없어지면서 오른쪽으로 숫자 정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과 쫙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제4작업에 대해서는 차트 만드는 문제인데요. 차트는 결과물을 보시고 어떤 항목들이 필요한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일단 단가와 구매 수량이 필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막대들이 서 있는 제품 코드들도 필요하군요. 요만큼도 같이 필요하네요. 범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코드들 필요하고요. 뚝 떨어져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단가와 구매 수량까지 필요하다라고 범위 잡아줬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없는 걸 만들어 줄 거니까 삽입 차트를 만들 겁니다. 세로로 서 있는 막대기 뿅 찍으면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 맞고요. 범위 잘 잡고 들어갔는데 이걸 새로운 시트로 이동해서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 바꾸세요 라고 했네요.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디자인이 보일 거고요. 차트를 이동시켜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새로운 시트 이동하면서 이름도 제4작업이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 눌러줄게요. 차트를 만들고 보면 제일 아래쪽에 한 번 더 주의사항을 줍니다. 1, 2, 3, 4 순서대로 만들 것이라고 했는데 4번 작업이 지금 맨 앞쪽으로 배치가 돼 있죠? 질질 끌어서 3번 뒤에다가 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결과물을 보시면 막대가 지금 우리 긴 게 6개가 보이는데 우린 8개가 보이죠? 뭐뭐가 필요 없는지를 좀 이름을 확인해 볼게요. HN, SN, HT 이 친구가 지금 필요가 없죠. HT, CN, OS, OM 요것도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2가지 항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먹겠다라고 데이터를 다시 선택하시면 됩니다. 차트 디자인에서 데이터 선택 보이시죠? 데이터 선택하셔서 아까 필요 없었던 거 HM이라고 하는 항목 필요 없었고요. OM이라고 하는 항목도 필요 없었다. 불필요한 것들 없애고 나면 이제 결과물이 여기처럼 길다란 게 6개씩 쭉쭉 배치된 걸 볼 수 있죠. 차트에 디자인 도구가 레이아웃 3번, 스타일은 1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차트의 전체적인 디자인, 레이아웃은 하나, 둘, 셋, 3번이고요. 차트의 스타일은 첫 번째 거 1번입니다. 영역에 대한 서식, 차트에서는 글꼴이 굴림의 11라고 했습니다. 차트 영역이라고 마우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차트 제목입니다. 그림 영역입니다. 라고 뜨죠. 차트 영역일 때 콩 찍으셔서 홈으로 돌아오세요. 글꼴 맞춰주겠습니다. 굴림의 11. 모든 글꼴이 다 굴림의 11포인트 됐고요. 채우기는 분홍, 박엽지이네요. 채워주는 건 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다시 차트 디자인으로 돌아옵니다. 차트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훅훅 바꿔주는 거라면 차트 디자인 옆에 있는 서식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도형을 채울 때에 질감으로 채우겠다. 분홍 박엽지라고 선택했습니다. 그림 영역에 대해서는 흰색으로 채워라 라고 했어요. 그림 영역이라고 뜰 때 그거를 뿅 찍으셔서 그림 영역은 흰색이라고 지정을 하면 되겠죠. 6번 제목 서식 차트 제목은 글꼴이 이렇다 라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면 되겠죠.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갑니다. 굴림의 20. 채워주는 건 다시 서식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채워주는 색깔, 도형의 색깔을 선택합니다. 테두리에 대해서는 색깔까지 얘기하고 있진 않네요. 그냥 테두리가 있다라고만 하니까 통상적으로 검정색 쓰면 되겠죠. 제목까지 만들어졌고요. 7번
구매 수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형한 다음에 보조축으로도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매 수량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에 빨강색의 막대여야 되는데 너무 값이 작아가지고 보이질 않네요. 구매 수량이라고 하는 친구를 일단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범례에서 선택을 하고요. 한 번 더 눌러주면 그 중에서도 얘만이라고 선택이 됐어요. 구매 수량 이 친구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를 변경하겠다라고 눌러주면 대화창이 뜨죠. 여기에서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되어 있는 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줄 수 있을 거고요. 보조축으로도 지정하시면 됩니다. 확인. 계열에 대해서 표식을 세모의 크기 10, 레이블 값을 표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표식이 동글동글하게 들어가 있죠. 이 친구에 대해서는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보면 이렇게 서식 창문이 따로 떠요. 저는 문제지를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창이 좁아서 요거를 그때그때 지울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켜놓고 쓰셔도 불편함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제일 앞쪽에 선 표식 보입니다. 표식에 대한 옵션을 찾으시고요. 기본 제공해 주는 거에서 형식을 삼각형으로 바꿀 거예요. 크기를 10이라고 지정을 해뒀던 거대로 값을 넣어주면 조금 더 커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값을 표시해 주는 건 한 항목이죠. 자, 요거만 값을 넣어줄 거예요. 첫 번째에 있는 삼각형 얘만이라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얘만 선택이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50이라고 값이 들어갔습니다. 눈금선은 파선이다 라고 했네요. 여기 지나가는 요 선에 대한 거, 선의 종류를 파선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축에 대한 사항은 출력 형태를 보고 맞춰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왼쪽에 있는 기본축, 세로축은 0부터 100만까지 10만 단위로 들어가는 거 똑같으니까 그대로 들 거예요. 다만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에 대해서 0부터 50까지 되어 있는 걸 여기 출력물에서는 60까지 되어 있네요. 이 친구는요 라고 보조축 선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막대기 클릭하시면 축의 옵션 바꾸실 수 있어요. 0부터 60까지 값을 줄 거고요. 거기에 단위를 10단위가 아니라 15, 30, 45, 60이라고 15단위로 들어가 있는 걸로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시작할 때에 0이 아니라 하이픈으로 시작하죠. 우리는 0으로 시작하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표시 형식이 있습니다. 표시 형식 가셔서 숫자로 보여줄란다. 숫자. 그러면 이렇게 0으로 보여지고 있는 건데 얘를 하이픈으로 보여주려면 회계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다만 하이픈 앞에 원표시가 쓸데없이 붙었죠. 기호는 없습니다 라고 바꿔서 이렇게 하이픈 15, 30, 45라고 출력 형태에 맞춰주시면 되겠죠. 범례를 보도록 하죠.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 참조하세요. 아래쪽에 있는 파랑막대는 누굽니다. 요 빨강선은 누굽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게 범례인데요. 범례를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한 줄로 길게 뻗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뻗어 있는 상태로 바꾸시려면 이 아이를 차트 디자인 가셔서 데이터 선택이라고 값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구매 수량이라고 하는 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편집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이렇게 위아래로 돼 있어서 보여드린 건데요 라고 표현해 주죠. 우린 직접 쓸 거예요. 구매 수량 단위 대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결과물이 일자로 쭉 뻗어 있는 거 확인되시나요? 도형 넣어 보도록 할게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삽입에 도형 갑니다. 클릭해서 쭉 결과물과 비슷하게 놓으시고요. 주황색의 점을 드래그 하시면 원하는 위치에다 수정 가능해요. 이 도형에 대해서도 출력 형태와 같이 만들어 달라. 속이 지금 비어있고 바깥에 테두리만 있는데 우리는 속이 꽉 차 있죠. 얘는 이라고 선택을 하시고 위쪽에 있는 도형의 스타일 중에서 속이 비어있고 이렇게 깜장색 테두리가 있는 형태 가운데에 글씨가 오도록 맞춰줬어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했는데 결과물을 보면 우리 거보다 훨씬 더
도형들의 선들이 뚜렷하죠. 하나하나 선택하셔서 선에 대한 색상을 좀 까맣게 칠해주도록 할게요. 눈에 잘 띄도록 눈금선도 깜장색. 막대의 두께값도 좀 달라 보이죠? 막대기 선택하시면 이렇게 막대에 대한 모양, 겹치기와 간격 너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로 왔다 갔다 해보셔서 출력물과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함수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함수는 총 6문제이고요. 각각 20점씩입니다.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배점은 똑같으니까 만만한 쉬운 친구들 먼저 하시고 나중에 시간 내셔서 어려운 문제 풀면 되겠죠. 저는 문제 풀이니까 일단 순서대로 쭉 풀어드릴게요. 1번 구매 순위라고 해서 구매 수량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고요. 그 뒤에다 위라는 말을 붙이세요. 함수는 랭크 EQ를 줬군요.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랭크라고 하는 함수, 요거는 누군가의 순위를 구할 겁니다. 어느 동네에서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하다라고 범위 잡아주면 순위가 구해지는데요.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큰 게 1등, 내림차순이라고 해요. 문제에서 내림차순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죠. 혹시라도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뒤에다가 옵션 1 붙여주시게 되면 작은 게 1등이라서 오름차순으로 순위가 구해집니다. equal 랭크 EQ. 누구의 순위를 구할 거냐면 구매 수량에 대해서 구할 거예요. 이 친구죠. G의 5번.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합니다. 컴마 어디서요? 얘네들이 모여있는 G의 5번부터 12번 요 동네에서 몇 등인지 궁금해요. 라고 범위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순위가 나와주면 그 뒤에다가 %, 붙여서 위라는 말을 같이 출력해 주세요 라고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랭크 EQ. 더블 클릭하면 괄호까지 열리죠.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하다 라고 했고요. 컴마 이 범위, 이 동네에서 몇 등인지 궁금하다 라고 범위 잡았어요. 한 친구만 순위를 구할 것 같으면 이대로 닫아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그 밑에 있는 아이도 계속 순위가 궁금한 거죠. 그럼 자동 채우기 하느라고 드르륵 하고 자동으로 채워주면서 주소가 바뀔 수 있습니다. G의 5번이 G의 6번이 G의 7번이라고 계속 바꿔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비교하는 범위는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F4 키를 눌러서 이렇게 앞뒤로 절대값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순위가 구해질 거예요. 다만 1등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섭섭한 거죠. 이 뒤에다가 and 위라고 하는 말도 붙여주세요 라고 얹어주시면 1위라고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 잘 만들어 주시면 오른쪽 구퉁이에다가 마우스 정확히 갖다 대셔서 깜장 더하기 나올 때 드르륵 자동 채워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제조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라고 했네요. 제품 코드면 여기죠. HSHHOO 이런 식으로 이제 첫 글자를 볼 수 있을 텐데요. H라고 하면 현성, S라고 하면 신화, O라고 하면 오렌지라고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요 아이를 함수, if 함수와 left 함수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if 함수는 뭔가 조건을 걸어주고 그 조건에 대해서 맞으면 참, 아니면 거짓이라고 하는 값을 주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글자를 뽑아와서 그게 H이면이라고 했으니까 조건을 줄 때 이 left 함수를 넣어줘야 되겠군요. equal 만약에 if 조건을 걸어주려고 하는데 제품 코드에서 첫 번째 글자가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왼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걸어줄 때 left라고 왼쪽에서 뽑아올 거다. 제품 코드는 B의 5번에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B의 5번에 있는 아이 컴마 한 개를 뽑아 올게요. 라고 이렇게 레프트 함수를 요 안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면 H라고 이렇게 뽑혀 나오겠죠? 그렇게 뽑아가지고 온 것이 equal H라고 하는 글자와 같은가요? 까지 물어봐야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H가 나와주면 현성인 거예요. 자, 이제
아닌 경우, 참인 경우에는 이렇게 현성을 주면 되는데 아닌 경우가 나머지가 다 신화가 아니죠. 아닌 경우를 또다시 둘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아닌 경우에 대해서 한 번 더 if 함수를 돌려주겠습니다. 똑같은 모양이니까 밑에다가 비교해서 넣어드릴게요. 아니라면, h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만약에 if 레프트 왼쪽에서 뽑아오세요. B의 5번 제품 코드에서요. 한 개만 뽑아왔을 때 라고 이렇게 함수 넣어주시면 그렇게 뽑았을 때 H는 이미 현성이라고 하는 걸로 다 뽑혀 나갔을 테니까 나머지 중에서는 S가 있죠. 그게 S라고 하는 글자와 같은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같을 경우가 있을 텐데 신화라고 걸러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도 아닌 경우가 남죠. 보면 H, S 그리고 나머진 다 O이기 때문에 아닌 경우는 모조리 오렌지라고 O로 간주하면 되겠습니다. 오렌지라고 넣을게요. 괄호를 닫아주실 때 레프트에 대해선 열고 닫고 열고 닫고가 잘 됐는데 if 함수는 지금 이 아이를 맨 처음에 열어주고 조건 걸어주고 참인 경우 했어요. 그런데 아닌 경우가 얘기가 다시 길어졌죠. 그러면서 여기에 조건을 걸어주면서 if 함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조건 걸어주고 참인 경우 아닌 경우가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안쪽에 있는 아이 괄호 닫아줄 거고요. 바깥쪽에 있는 아이 또 닫아줘서 괄호를 2번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조사 구할 거고요. equal 만약에 if 괄호를 열어서 레프트 왼쪽에 있는 누구예요? 제품 코드 왼쪽에 있는 몇 개를요? 한 개만 이라고. 그래서 그 뽑아온 아이가 equal 같습니까? h라고 하는 글자와 라고 물어봤어요. 조건을 걸었더니 그렇게 해서 같은 아이들은 다 현성이라고 글씨를 주겠다 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아닌 경우에 대해서 모양이 지금 똑같죠? 이건 또 칠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쓸게요. 요만큼을 이라고 범위를 쫙 잡아서 컨트롤 C 복사, 요만큼에 대해서 컨트롤 V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H가 아니라 S인 경우라면 그러면 요거는 신화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오렌지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괄호 2번 닫습니다. 엔터. 이렇게 해서 현성이라고 잘 나와줬어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주르륵 하고 자동 채우기에서 마무리해줬죠. 세 번째 문제는 단가 전체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내림하여 1000단위까지 표현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라운드 다운이라고 하는 함수와 에버리지 함수 줬네요. 함수의 모양부터 다시 볼게요. 라운드 다운이라고 하는 아이는 버림 함수입니다. 반올림할 때는 라운드, 완전 올림할 때는 라운드업인데 무조건 버려달라라고 하는 함수예요. 숫자를 골라주시고 소수 몇째짜리까지 표현할 건지를 넣어주시면 될 텐데요. 밑에 예를 들어놨어요. 5859.25라고 값이 만약에 나왔다면 소수자리를 없애주세요 라고 한다면 0으로 표현할 거예요. 소수 첫 번째까지 보여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2까지 보여주겠죠. 소수 두 번째까지라고 하면 25라고 표현을 할 텐데 요거를 소수 앞자리로 가면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이 이렇게 될 겁니다. 결과물이 1000단위에서 끝나라 빵빵빵이라고 이렇게 000 세 개로 표시돼야 되니까 이게 버림이면 8일지라도 이게 그냥 5000으로 끝나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디까지요? 마이너스 세 번째 자리까지 보일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에서는 소수 몇 번째까지요? 마이너스 세 번째 자리까지요?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숫자는 에버리지 평균 구한 값이 요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두 개의 함수를 조합하자면 equal round down 그런데 숫자는 뭐라고요? 에버리지로 계산을 한 값. 뭐에 대한 에버리지인가요? 단가 전체의 평균이니까 단가면 F열이죠. F의 5번부터 F의 12번까지를 쫙 범위 잡아주면 숫자 값이 나올 거예요. 그걸 컴마 소수 마이너스 세 번째까지 표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equal round down 에버리지 단가 전체 범위 잡아줬고요.
괄호를 닫았어요. 그걸 몇 번째까지요? 소수 마이너스 세 번째 자리까지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78만 7천 원이라고 똑 떨어지게 표현이 되는군요.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함수들은 다 하나씩만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한꺼번에 쭉 표현을 해드릴게요. 네 번째, sumif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모니터 전년 구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sumif 함수. 조건을 비교해보는 범위를 쫙 잡아주고 조건을 걸어주면 그 조건들이 있는 애들만 쏙쏙 뽑아서 sum, 합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equal이라고 해서 sumif라고 함수의 이름을 줄 거고요. 조건이 맞나 안 맞나 모니터 전년이라고 했으니까 모니터인지 아닌지는 요 동네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C의 5번부터 C의 12번까지 여기가 조건을 비교해보는 범위예요. 조건은 모니터라고 하는 글자를 직접 쓰는 게 제일 적절합니다. 하지만 요 모니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 것을 그냥 찍어만 주셔도 괜찮긴 해요. 계산하는 범위 모니터들의 전년 구매 수량에 대해서 합계 내주는 거죠. 전년 구매 수량이면 H열이로군요. 그래서 계산하는 범위는 H의 5번부터 H의 12번까지 요 범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넣을게요. equal, sum, if. 괄호까지 열렸고요. 조건을 비교해보는 범위는 C의 5번부터 C의 12번까지 범위 쫙 잡아줬어요. 컴마. 조건은 모니터라고 하는 아이를 직접 쓰시는 게 제일 적절하지만 여기에 모니터라고 하는 글자 있는 곳을 찍으셔도 괜찮다. 컴마. 계산하는 범위 H의 5번부터 H의 12번까지 범위를 쭈루룩 잡아주시면 H의 5번, 6번, 7번 쭉쭉쭉 주소로 보이고 있죠. 여기서 주소로 보이고 있는데 범위를 H의 12번까지 가게 되면 저희가 데이터 입력할 때에 이름을 정의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름으로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엔터 치셔서 마무리하면 계산이 될 거예요. 5번 문제 노트북의 구매 수량 합계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고 dsum 함수 이용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dsum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요. 범위를 잡아줄 때 제목까지 포함해서 잡아줍니다. 표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제목을 포함할 거니까 이만큼이라고 잡아줄게요. 거기에서 노트북의 구매 수량이라고 했습니다. 구매 수량은 이쪽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구매 수량이 있습니다. 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 조건 범위, 조건은 노트북이요. 노트북도 역시 제품 여기 있습니다. 제목까지 같이 잡아서 노트북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equal, dsum. 표 전체는 B의 4번부터 시작해서 J의 12번까지 잡을게요. 아까 여섯 번째 열에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아이가 있었고요. 컴마. 조건은 C열에 있었죠? C의 4번부터 C의 5번까지 라고 이렇게 제목까지 같이 잡아서 노트북을 제목으로 잡아서 조건 범위 잡았습니다. 결과물 입력을 해서 볼게요. dsum. 전체 범위 잡아주고 컴마. 몇 번째요? 여섯 번째라고 일일이 넣어주셔도 되고요. 구매 수량 요거 구해요 라고 여섯 번째 그냥 찍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컴마. 조건은 제품이 노트북인 거라고 괄호를 닫아주시면 값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6번 구매 일자를 뽑아내는 함수 vlookup 이용해서 작업하세요. 제품 코드에 대한 구매 일자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H의 14번 셀에서 선택한 거요. 누구라고 하는 건 이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범위는 이 제품 코드에서 구매 일자까지 이 범위에서 잡아주는 겁니다. 그럼 H의 14번 셀이라고 equal vlookup H의 14번 셀을 찾아주세요. 범위가 제품 코드에 대한 구매일자라고 했으니까 제품 코드에 대한 구매일자면 여기죠. 요만큼을 잡아주셔야 돼요. 제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제목 넣는 거예요. 나머지 함수들은 다 실제 데이터들만 선택하는 겁니다. B의 5번부터 E의 12번까지. 그러면 몇 번째 열에 지금 내가 구하는 구매일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열에 내가 구하는 구매일자가 있는 거죠. 몇 번째 열이요? 네 번째 열이요.
컴마, 완전히 똑같은 값을 찾아줄 때는 옵션이 0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내가 원하는 제품 코드 바꿀 때마다 잘 찾아줄 거예요. equal v lookup 더블 클릭해서 괄호까지 열었고요. 얘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찾았습니다. 컴마 어느 동네에서요? 요만큼의 범위에서요. 컴마 네 번째 열에 구매일자가 있었죠. 컴마 일치하는 거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펄스 값이 숫자 0과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날짜 형식으로 안 보이고 숫자 형식으로 보이는 이유는 여기에 위쪽에서 일반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날짜 형식 간단한 날짜로 바꿔보면 날짜 형식으로 이렇게 보이죠. OM의002라고 하는 거 OM의002는 날짜가 24년 10월 8일 똑같이 잘 찾아주는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해서 2025년 2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꼼꼼하게 연습 잘 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